아이고, 피곤하시던데. 심의선 씨, 저기 부총장 이따가 이달에 당원상 좀 준비됐어? 가져와야지. 그것 좀 순서 좀 해가지고. 그건 이따 비공개 발표해야 돼, 공개 발표. 공개 발표해서. 민선 씨. 네. 이달에 당원상을 갖다 놔야지. 저희가 고민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서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뭐가 좀 안 맞았는데 궁금해하실까 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다 서 계시는지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국민의회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어쩔 수 없어요. (12월 17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신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태극기 집회는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의 무죄 석방본부가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마다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 대한애국당과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또 외국 국민들께서 98차, 98번의 공식적인 태극기 집회를 가졌고 또 우리가 주장했던 예측했던 것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작년 6월달부터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해서 8월 30일 창당을 하고 창당 이후 벌써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변함없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무능 또 포갑 정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저질 악질 정치를 눈으로 목도하고 이 이제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김정은과 같이 대한민국을 연방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가려고 하는 그 술책을 우리는 미리 간파를 했고 그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627일째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 투쟁은 장엄한 체제와의 전쟁, 역사와의 전쟁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처절한 투쟁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분의 말이 우리가 한 번씩 되새겨봐야 된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굳이 가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최저 지지율이 갱신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지지율 또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좌파 정권은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탄압 정치를 할 거다. 공포 정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98차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애국 국민이 촛불 계담으로 물든 광화문을 장악하고 국민께 태극기 국민의 승리를 선언한 뜻깊은 한 획을 걷는 집회였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살인적 정치 탄압에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정권이 정말로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르는 것인지, 그들이 똑바로 이 현상을, 이 지금의 상황을 알도록 10만의 애국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했고, 이 정권의 정치 탄압에 희생당한 이재수 김웅 사령관을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재수 김웅 사령관을 비롯해서 검사,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 또 공공기관 사장, 이런 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회찬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드루킹은 노회찬 씨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회찬 씨는 돈도 안 받고 아무도 죄도 없는데 왜 죽었죠? 그것이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부패도 하지 않은데 노회찬 씨가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그 죽음의 의문이 지금 시중에 많이 의문이 점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자살을 선택했다? 또 돈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드루킹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노회찬 씨가 왜 자살을 했을까?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봅니다. 문재인 씨 지지율이 최저인 45%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평가도 급격히 증가해서 44%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관인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수사관 김모 씨가 우윤건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 때문에 검찰로 복귀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무소불위에 털어내기식 감찰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도 이제는 촛불 정권이라는 명칭도 사라졌고, 오직 남은 것은 그들의 실체인 친북 주사파 정권, 더럽고 추악한 정권이라는 타이틀만 남게 되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민을 끊임없이 갈등과 불신, 적폐무리, 가짜 평화무리에 급급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비롯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팽개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결국 김정은이 먼저였고, 김제동이 먼저였고, 김어준이 먼저였고, 그러한 부류의 좌파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이 민노총의 좌파 방송이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면 문재인 씨 지지율은 20%대 수준이었을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원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고 10명 중 7명이 내년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온갖 경제가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 정권이 내놓는 해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회복시킨 대한민국 경제를 문재인 씨 1년 7개월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는 이번 주 열리는 99자 태극기 집회를 보수우파의 성지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꽁꽁 얼어버린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국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21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국민을 앞에 놓고 하는 정치쇼는 정말 가관입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5일 김무성을 비롯한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후색 맞추기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복당파, 우리가 말하는 탄핵 찬성파의 배신자의 명분을 세워주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애국 국민이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발표한 김성태, 김진석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적 쇄신 대상 명단의 상당수는 현재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의원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했다고 그 어떤 증거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무성은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은 벌써 내려놓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게 김무성을 왜 내놓습니까? 애국 국민들은 김무성의 영원한 정계 은퇴를 정계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무슨 쇄신을 했다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은 다 죄인입니까? 도대체 좌파들이 떠드는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기들의 동료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쳐내는데 좌파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적폐청산으로 쳐버렸어. 김성태는 그야말로 탄핵 실적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안민석과 앉아서 시덕거리고 김성태가 있고 탄핵 정국에서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가장 먼저 대한애국과 자유한국당을 배신했던 그러한 정진석은 본인이 왜 실적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하나하나 다 발표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쇄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당장 해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해산을 떠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가장 유리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360명 늘리면 최소 36명은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애국당한테 아무리 유리한 선거제도라도 우리는 국민의 뜻이 아니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다운 겁니다. 대한애국당답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당이 피해가 가더라도 국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대한애국당다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대한애국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고 지역구를 줄이십시오. 비례대표가 꼭 필요하면은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북한 퍼주기 예산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 기타 약자들의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약자들의 예산을 챙기지 못하고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만 챙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의 예산 투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굴하고 능력 없는 당입니다. 백두침송의 배후에 청와대 주사파들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난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두침송위원회 남녀 3사람이 와서 이 국회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이번 백두침송위원회가 대한애국당의 이 토론회 세미나를 방해한 것을 어물쩍 넘기면은 대한애국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국회의 세미나를 저희들이 장악하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물쩍 그냥 넘기면은 대한애국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국회의 세미나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형태로 보여주겠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경찰의 잣대도 공정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난입해서 방해하고 북한 인권 얘기조차도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떠드는 그들의 만행을 경찰이나 검찰이 그냥 두고 있는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형태로 애국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세미나마다 장악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당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비겁하고 용기 없이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국회 세미나를 무력화시키려고 난입해서 난동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간신문에 청와대 특감반이
특감반이 한 특감반에 있었던 수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은행장 개인 문제 또는 전 국무총리의 아들 등 무수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또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걸 한 작업이 오늘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겨울교회 25시에 동토에 시작 온 것처럼 암흑의 세계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포와 봉합의 정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한국인을 모사이었던 고등계 형사와 같은 역할을 지금 청와대 감찰반에서 하고 있다는 이 비극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라의 유혈이 낭자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바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년 반 동안 적폐 청사를 핑계 삼아 무지하게 정치 저복을 하고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을 보내고 구속시키는 마치 이 동토 시대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들이 장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신문에 피해받아 유혈이 낭자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겠네요. 저는 남과 북이 지금 한반도에 지금 유혈이 낭자하고 피해받아가지고 자연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잘 아다시피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 고사포로 죽이고 자기 형을 볶음물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몸담았던 모란봉 악단에 있던 부인의 비리가 부정이 탄로할까봐 12명을 총살시키고 그래서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집권 이후에 421명의 고위직들을 처형하고 총살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쪽에도 적폐 청산을 일삼아서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은 그런 만행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련의 스탈린이 300만 명을 죽이고 3천만 명을 죽이고 중국의 홍위병 모태동 홍위병들이 700만을 죽이고 또 북한의 김일성이가 160만 명을 죽이고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300만 명을 학살시켰던 그들과 같은 일들이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자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금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수 김사령관의 죽음은 바로 본인이 자결한 것이 아니고 이건 문재인 정권에서 죽인 타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 문제 때문에 변호사가 자살하고 고위의 검찰직이 자살하고 또 KIA의 부사장이 자살하고 여기저기 자살하고 지금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유혈이 낭자입니다. 지금. 이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젊은이는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찍은 것을 후회한다면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왜?
취직이 안 됩니다. 자기 주위 사람들 전부 다 취직이 안 돼서 집안에 방콕이 신세가 되고 강가루 신세가 될 정도로 좀 비참한 젊은이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좌파 정권에 긍정합니다. 이제 적폐청산은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아무 지형이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시대의 장관, 차관, 고위직 약 300명을 구속된 것을 삭발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남한에도 대한민국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각성원에서 즉각 적폐 청산시키고 미래를 향한 국민의 행복을 할 수 있는 공포정치와 포압정치를 빨리 종집을 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21명 현역 의원을 물갈이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그런 하나의 개혁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20대 총선 전에도 새누리당이도 그 당시에 현역을 37.6% 물갈이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질적인 그런 물갈이가 아니고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물갈이다 보니까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실패한 그런 개혁이 됐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데 지난번 6.13 선거의 그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그냥 보통 시국에서 하는 국민을 향한 개혁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핵 7적 전부 포함된 정진석, 김성태 포함해서 15조까지 30조까지 포함이 돼도 국민들이 쳐다볼까 말까 하는 이런 개혁쇼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는 병역 기피자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철새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놓고 무슨 공천 혁신이니 계획이니 이런 말장난하면은 우리 국민이 더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야 될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사람들 보면은 6명 빼고는 이미 당협위원장을 내놨든지 아니면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21명이 전부 정계 은퇴했다.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도 완전히 국민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당 당원들은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따지는 이런 여론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있어서 당원 워크샵, 핵심 당원 당직자, 시도당위원장, 운영위원 워크샵을 아주 잘 끝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 당의 앞으로 투쟁 노선, 이념적인 정체성, 정책에 관한 고민, 그리고 당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고민도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당내 주요 행사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도 한번 우리 또 당원들 워크숍을 준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주관하시는 중요한 세미나가 19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광당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에 대한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정권만이 앵무새처럼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만과 거짓의 언어들을 지금
난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석하고 규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니까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학습하시고 또 투쟁 노선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토요일 날 대구 집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에 동대구역 관장에서 시작해서 행진하고 또 그다음 2부 집회에 갑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을 배제한 인물 중에서 대구를 지역구로 둔 그런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정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정태호 의원은 뭐 무소속으로 부산 윤상직 의원님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성지 대구 인근 지역에 박근혜 정권 밑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완전 탄압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또 진정한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가 어디인가 이걸 확인하는 그런 불을 붙이는 집회다. 그래서 이번 대구 집회는 우리 당이 총력전으로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대구에서부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적자의 그런 불꽃을 피우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목요일날 인권 세미나장에서 백북 칭송위원회 소속의 학생이라고 추정됩니다만 젊은이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논평도 내고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의 당직자 윤모 씨가 지금 모처에 입원해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투쟁하고 여론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동아면세점 앞에서 고 이세주 장군 빈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원래 시작한 일파만파 우리 김기열 회장님 쪽 구국동지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참여해서 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회의를 한 결과 뭐 또 말씀이 좀 나눠서 같이 하자 합동 분향소로 하자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여러 시민단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저희 당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애국 동지들께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뭐 일주일 단위도 좋고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빈소에 참여해서 고 이재수 장군님을 넋을 기리고 고인의 그 애국 충정에 대한 마음을 되도록이면 장기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너무 많이 와주신 분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동지님들 그리고 이제 시도령 위원장님들 포함해서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 대사관 앞쪽 앞에 KT 그 사옥 앞을 지났는데 한 50명도 안 되는 한 30명 정도 되는 반미주의자들 모여가지고 미국 규탄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속이 열불이 났습니다. 근데 미처 1호차 위에서도 다 보지 못하는 우리 그 인원들이 광화문에 다 들어왔을 때 광화문 절반을 다 채웠을 때 그들은 아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또 조수철 교육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 해병대 1사단을 기리는 그런 경례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 표시도 하는 거는 전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치개혁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개혁을 말하지만 진심이 없고 책임은 지기 싫은데 결국 나오는 건 꼼수밖에 없지 않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결국 꼼수가 나오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김무성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김무성 원래 자기 이제 2020년에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딱 진짜 정치개혁쇼 운행원 국민들을 그냥 타이르고 그냥 속이려고 하는 게 근데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마치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단한 기라성이라고 하는 몇몇 인사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그들 손을 조용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절대 수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애국당답게라고 대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전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답게 안 되는 건 아닌 건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는 방향대로 힘들지만 투쟁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대한애국당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이번 오는 토요일 동대구역에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용기 없는 그런 몇몇 정치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애국당의 입장은 국회의원 정원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 정원을 하려면은 지역구를 통합하든 어떻게 하든 줄일 수밖에 없다. 300명에 있어서 한 명도 국회의원 정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분명한 대한애국당의 입장입니다. 대한애국당이 국회의원 정원을 해서 뭐 330명 하든 360명 하든 우리 당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업기를 들었던 참 뜻이 그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국민의 뜻이 아닌 길을 우리가 유불리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그런 입장은 안 된다고 저는 당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늘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계 개편과 아울러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 최고위원을 14명으로 늘리는 안을 오늘 통과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명직 최고위원 5명을 8명으로 3명을 추가하는 그런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립니다. 이것은 기존의 당헌당규 개정안에서 2020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 최고위원 정원 안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 최고위원 11인에서 14인으로 3인을 추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립니다. 당은 제30조 사항 지명직 최고위원 조항과 당규 제2조 최고위원회의에 관련된 제2조 사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 12월 가장 한파가 있었던 주입니다. 12월 둘째 주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 이 엄청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명대 운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선 서울의 강서구팀, 또 관악 금천 동작구팀, 광진구팀, 마포팀, 성동구팀이 고생하셨습니다. 제주도의 동문시장, 제주시청을 비롯한 제주도팀 2018년 첫 서명대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의 대구 본관우팀, 대구나라 서문시장의 서남시장의 대구나라 사랑팀, 울산의 울산시당팀, 경기의 성남팀, 경남의 경남장원팀, 충남의 충남도당팀, 서천시장입니다. 단체에서 경사무팀 서울역, 영등포역 롯데백화점팀, 진추무팀 고생하셨습니다. 서명인 수가 5,525명, 1,071명, 책임당원이 428명. 정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애국 서명대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어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기준 전 시장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이번에 그 대한민국당에서 개최한 그 1회, 2회에 걸쳐서 세미나 하셨는데 예, 너무나 잘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당원들의 그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인들을 많이 모셔서 제가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당에서 자주 이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데 대표님께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 기자님의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탄핵을 한 그런 부분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우리 많은 자살할 정도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 빨리 밖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그 진실을 빨리 밝혀지는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 가짜 뉴스의 책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당에서 만들어서 지금 12월 송년회란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부씩 들었더니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의 시기에 저 한 부씩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그 송년회 그 모임에 많은 분들한테 주시면 이 책을 보고 그들이 그냥 언론에 거짓 뉴스를 듣고 믿고 있던 그 부분들이 이걸로 많이 깨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역에서도 제가 이걸로 많이 배포를 했는데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모임에 와서 주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에도 있고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한 부씩 돌려드리면 그분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어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애국자 이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짜뉴스 책자를 많이 배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 2에 거쳐서 세미나한 우리 정말 많은 업계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셔서 대한민국당과 각 시도당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총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방 순회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1차 250명, 2차 250명 해서 양평에서 당 간부분들, 서명대 간부분들 간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2월 달을 계기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당 조직 개편도 거의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2월 달부터 3월 달 두 달에 걸쳐서 각 지역 순회 찾아가는 워크숍을 좀 했으면 좋겠다. 1박 2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루 정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간을 내서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선관위 저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당원들에 대한 배려, 교육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정계 개편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대통령 다 묻어버리고 있다가 선거 가까워지고 자기들 당내 선거에 또 박근혜 대통령 파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교육들을 저기 경남에서부터 서울까지 서울 경기까지 전국 다 워크숍을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준비를 해주시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오늘 날짜를 2월달 그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워크숍을 좀 해서
맞게 고시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제가 미국 갔을 때 IRI라고 미국 정책 1시에 미국 정책 연구소하고 대한민국당이 서로 교류를 하고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RI에서 몽골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가 몽골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1시에 있죠. 장소가 어디죠?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에 유튜브 방송, 모든 유튜브 방송들이 오셔서 전체 내용들을 여러 국민과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대한민국당의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거고 IRI는 여러분들 대단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연대를 해서 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1시에 국회 본관 4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한중 정치 경제 포럼 주최로 제목이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당과 조은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정열 우리 텔레비 집회에 오셨죠. 미국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유정열 교수님, 유재갑 교수님, 전성훈 교수님, 또 우리 박태우 교수님 이렇게 북핵 폐기가 아닌 지금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뭔가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후 2시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가집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인데 여기도 한 1000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강당입니다. 지난번 집회 세미나 했던 것보다 인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이 대규모 강당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잘 빌리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외국 국민들이 세미나, 특히 대한민국당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꼭 오셔서 전문 지식 또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습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중심으로 이 세미나 주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오후 3시에 경기도당 개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당 개소식은 경기도 수원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당 사무실이 없다가 이제야 경기도당 이규택 대표님이 도당위원장으로 맡으시면서 수원에서 첫 경기도당 사무실 개소식을 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이 수원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참석을 해서 경기도가 규모도 제일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22일 보수의 성지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하는 이 배신자들이 있는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을 깨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가 다시 한 번 더 보수의 우파의 성지다웠게 진실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집회는 그동안 많은 지방에서 서울 집회를 위해서 올라온 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방 집회 한 번 가는데 왜 거기 가느냐 이렇게 불만하지 마시고 이게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이기 때문에
지방 집회를 편리해야 된다. 특히 이 정계 개편 과정에서 대구 경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남권 또 수도권 분들이 오늘부터 집회 준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대구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99차가 대구 집회가 99차가 되고 29일 날 집회가 제 100차 태극기 집회가 됩니다. 이 100차 태극기 집회에 만전을 기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100차 태극기 집회답게 많은 준비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차 태극기 집회가 우리 대한애국당이 걸어온 길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당의 당무 지침으로 저희들이 철저, 공정, 겸손이라는 글귀를 새겨서 한 번씩 걸고 저희 장직자들은 대표님의 지시 아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당무에 임하겠습니다. 철저, 공정, 겸손 이것이 저희 당무 지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오늘 11월에 당원상을 받으신 우리 고태용 충남도 당위원장 대표님이 시상하는 충북도 당위원장이시죠. 고태용 충북도 당위원장님 당대표님께서 직접 수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부 제작을 좀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번 당부가 신년 당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신년 당부가 29일부터 들어가는데 12월 29일 날 배포하는 경우로. 예, 이거는 12월용이고요. 신년 당부는 29일부터 또 이제 이 당부가 신년 당부가 되죠. 그 다음 당부가 지난번 수정하라는 거 좀 수정을 해서 준비를 하세요. 대구 집회, 이 대구 집회 포인트잖아. 대구 집회에 맞게 좀 수정해주세요.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수원 개소시 구체적으로 개소식 일정에 대해서 경기도당 개소식 일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3시. 아까 얘기했죠. 장소가 좀 예약하니까. 저 수원시청에서 그 시청 사거리가 있습니다. 시청 거기서 약 한 250m 걸어가면은 지하철 타고서 1번 출구 나와가지고 아니 5번 출구 나와가지고 550m 정도 가면은 권던 초등학교 사거리가 나옵니다. 또 거기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 코너에 이제 간판과 현수막이 붙을 테니까 찾아주시고. 특히 우리 저 신상 위원장님 제가 그한테는 못 갔습니다만 이 경기도 수도권이 한번 와서 오늘 그 홍보팀에서 공지를 다시 할 공지를 거예요. 하세요. 이번 주 세미나 그다음에 개소식 집회 공지를 별도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대형 집회 이쪽으로 오시죠.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이달의 당원상 충북도당위원장 홍태용 귀하는 대한애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기에 중앙당 사무처에서 이달의 당원으로 선정한 이상을 드립니다. 고태용님의 헌신과 열정은 많은 당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 대한애국당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8년 12월 대한애국당 대표 조언입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집회 관련해서 광고 말씀 좀 드릴까요? 제 영상은 나중에 편집해서 또 올려주시면 우리 당원 동지들하고 이 구독자들에게 그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집회 제5차 서울 반문연대 500명, 그리고 대한문 700명, 동아면세점 600명, 그리고 백두 칭송 80명, 그리고 우리가 행진 피크 때 최초로 3만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119 집회보다 행진 인원이 맥시멈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진 피크 3만을 돌파해서 지금 이런 추세라면 2016년 현상이 일어납니다. 2016년 12월 24일 대한문의 첫 집회, 29일날 송무영신 집회, 그 다음 삼성 집회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3일절에 30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 10만 모인 거를 이제 245만이라고 해서 탄핵을 시켰는데 우리는 언론이 지금 전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3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3일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대구 집회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4월달에 보궐선거로 정계에 그 복귀하신 나오신 그런 역사적인 거고요. 이번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 구도가 박근혜 대통령이냐 반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 대통령이냐 문재인이냐, 박근혜 대통령이냐 김정은이냐라고 하는 양대 전선을 현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한 그 자료를 지금 영어로 연설하셨는데 그 번역문하고 영상을 찾아서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급속하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또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로 그래서 이 청년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연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주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하신다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설, 거기에 이승만 박사도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도 나오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많이 배포해서 지금 청년들도 급속하게 지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로 행진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딱 한 번 끊고 행진을 다 출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서울역에서 무조건 빠져나가서요. 빠져나가서 남대문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추운데 대기하지 않고도 그 전에 우리가 3번, 4번을 끊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요원은 안전만 지켜주시기 절대로 대열을 통제하지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 다 한두 번 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다 찾아가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UPI도 그렇고 로이터 통신도 그렇고 우리를 취재했는데 현수막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 피켓 촬영합니다. 피켓. 하늘에 들고 있는 피켓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부 외에는 현수막을 거의 가지지 마시고 대신에 피켓을 활용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10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 하면 현수막 전후좌우로 공간이 다 펴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원진 대표님이 세종로에서 한번 거리 연설을 하는데 이 현수막 다 치우고 대열이 오는 데만 해도 막 10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대열, 우리 기수단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곧바로 엄청난 행진이 특별히 그 서울에서는 부울경 지역에 정말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바로 지도부 뒤에서 엄청난 행진을 따라가는 형세를 취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도 줄이면서 효과적인 그런 행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대신에 피켓이나 만장형 깃발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30만을 수용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행진을 멋지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첫 해외 동지의 해외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사의 로켓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랜 리서치 센터의 최고의 브레인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아주 멋진 영상을 주셨는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해외 지부들이 지금 많이 결성이 되는데 영상을 주시면 우리가 10전에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외 지부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